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던 이성계는 1392년 신하들의 추대를 위해서 바로 조선 제1대 왕인 태조가 되고 1392년 그해 여름에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는 먼저 가족관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씨 소생으로 아들들이 6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방우, 둘째 아들이 방과, 셋째 아들이 방의, 넷째 아들이 방간, 다섯째 아들이 방원, 여섯째 아들이 방연이었고요. 그리고 후초 소생이었던 강씨 소생으로 아들이 2명이 있었죠. 방번이와 방석이가 있었는데, 조선 건국의 가장 큰 개국 공신은 여기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었죠. 그래서 이방원이가 조선 건국을 가장 많이 도왔던 부분인데, 왜? 정몽주를 척살해버리고 반대파들을 제거하면서 아버지의 조선 건국을 도운 가장 큰 공신이라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세자 책봉하는 부분에서는 자기 형들이 4명이나 위로 있었기 때문에 그 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첫째 아들이었던 이방우가 고려의 충신입니다. 당시 고려의 충신이다 보니까 저거 아버지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거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았죠. 충과 효는 같이 할 수 없다면서 아버지한테 가출해버리고 길을 떠나서 그냥 야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 이성계는 첫째 아들 방우한테 세자 책봉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첫째 아들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당시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 건국을 가장 주도했던 삼봉 정도전의 의견을 듣죠. 그래서 이성계가 정도전을 보고 묻습니다. 삼봉대감, 대감은 지금 세자를 누구로 책봉하면 좋겠소? 하니까 정도전은 신권주의를 가장 주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도전 입장에서는 당시 개국 공신이었던 이방원은 왕권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되게 부담을 많이 가져죠. 그래서 정도전 입장에서 볼 때 강씨 소생의 이방석을 세자 책봉하자고 이성계한테 권하게 됩니다. 이성계가 많은 생각 끝에 이 강씨 소생이었던 이방석을 그 이성계 다음에 세자로 책봉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형들이 얼마나 많은 불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서 해안대군이었던 이방간과 정안대군이었던 이방원이가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게 됩니다. 이방에는 그 전에 병들어서 일찍 죽고요. 그래서 이방원이는 당시 이 삼봉 정도전과 그 다음에 정도전의 당여였던 남은이라든지 그리고 세자 방석의 장인어른이었던 심효생이라든지 이런 당여들을 제거를 할 계책을 세우게 되죠. 또 정도전 남은 심효생 역시 신권주의를 주창하는 부분에서 가장 왕실의 걸림돌이었던 이방원을 서로 제거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정도전 그리고 남은 심효생 등이 이성계의 병환을 빌미로 이 대군들을 전부 다 궁궐로 부르게 되는데 궁궐에 많은 군사들을 매복했다가 한 번에 죽이려고 하죠. 그 소식을 들었던 이방과 이방의, 이방간, 이방원 등은 전부 다 급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상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드디어 칼을 빼들게 되죠. 당시 이숙번의 군사를 개경으로 들어오게끔 만들고 많은 사병들을 바탕으로 조영무라든지 이거희 같은 사람들의 많은 사병들을 바탕으로 이방원은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 개경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개경에 있는 궁궐을 장악하게 되죠. 당시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은 남은의 후처 있는 곳에 집에 정자에 있다가 이방원의 군사들에 의해서 다 잡히게 되죠. 그리고 이방원에 의해서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은 다 척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방번이하고 방석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이방원이가 이방번과 이방석 그리고 사위였던 이성계의 사위였던 이제까지 해서 같이 다 죽이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1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성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성계는 저거 아들들이 서로 쳐 죽이면서 권력을 쟁탈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기도 안 차겠죠.
얼마나 분하겠어. 모든 게 다 싫겠지, 아버지 입장에서. 방언이 같은 경우는 때려 죽이고 싶겠지. 어떻든 이 이방원이는 1차 왕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이방가를 세자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왕을 물러나서 상왕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방과를 나중에 왕으로 옹립하게 되죠. 자, 일단 1차 왕자의 난은 그래서 이방과를 세자 책봉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모든 권력의 행사는 이방원이가 하게 됩니다. 자, 오늘 1차 왕자의 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